여러분도 90초 안에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드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플렉스업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독해 문제를 오늘 풀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풀었었던 문제에 이어서 마저 풀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있죠.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적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곳은 어디에서 가장 빨라질 수 있냐면 바로 독해 파트입니다. 독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확 줄여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독해 문제에서 한 개 문제당 90초 안으로만 푸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초 이내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독해 문제를 풀어보면서 90초 안에 문제를 여러분들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플렉스업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어느 문제집, 어느 시험에서나 똑같아요. 독해 파트에서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은 제가 알려드리는 건 모두 다 공통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독해 파트 시험 뽀개기 한번 하러 가보실까요? Vamos!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플렉스업 교재 149페이지에 나온 문제예요. 자, 이렇게 독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야죠. 문제를 안 읽고 지문부터 읽는 사람은 없겠죠. 자, ¿Cuál de las siguientes afirmaciones sobre la familia Rodríguez es falsa? 라고 했어요. 그러면 falsa 봤으니까 이 falsa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서 틀린 거 찾는 거구나 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본 문제는 뭐예요? La familia Rodríguez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거 문제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읽고 보기 4개를 전부 다 본 다음에 찾기 쉬워 보이는 보기를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이 지문과 대조해 보면서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기 4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은 se hospedó en un hotel bueno. 좋은 호텔에서 묵었다. Viajó a la playa en un avión cómodo. 비행기를 아주 편하게 타고서 바닷가에 놀러 갔다. 여행 갔다. Fue de viaje en la Semana Santa pasada. 언제예요? 지난 Semana Santa에 여행을 갔었던 거다 라고 하는 거고, 4번은 permaneció dentro del hotel durante 3 días y 2 noches 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tres días y dos noches는 2박 3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1박 2일은 dos días y una noche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박 4일은 cuatro días y tres noches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는 밤, 박, 자는 거 1박 2박 하는 이 박은 앞에 나오고 뒤에 일이 나오는데 스페인어는 반대예요. 그래서 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잤던 횟수, 밤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호텔에서 계속 머물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개 중에 어떤 게 찾기 쉬워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찾기 쉬워 보이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대문자로 나온 단어가 있는 보기나 또는 덩어리가 큰 거, 그리고 또는 숫자 같이 변하지 않는 거. 왜냐면 숫자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그대로 표시가 될 건데, 이게 아라비아 표기 숫자로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걸 문자로 풀어서 uno, dos, tres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이 중에서 풀기 쉬워 보이는 것부터, 찾기 쉬워 보이는 것부터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tres días y dos noches가 덩어리도 크고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온 독해 지문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tres días y dos noches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데, 저는 바로 눈에 띄었어요. 이 맨 마지막에 tres días y dos noches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 문장을 파악하고, 이 문장에서 모르겠으면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보면서 답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을 보면 ellos se quedaron ahí durante 3 días y 2 noches. 일단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들은 머물렀다 2박 3일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이 I라고 표시된 게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이게 호텔이라면 이게 바로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죠. 우리는 틀리는 걸 찾는 거니까 이 보기 문장은 사실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I 이런 대명사, 지칭하는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바로 앞문장에서 나오지 저기 앞에 첫 문장에서 이렇게 첫 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문장을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La familia Rodríguez se quedó en un magnífico hotel de 5 estrellas y no salió de este porque era muy cómodo y estaba frente al mar. 자, 여기 바로 나왔어요. Un magnífico hotel de 5 estrellas. 별 5성짜리 호텔에서 머물렀고 나가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 I는 여기서 얘기하는 I는 호텔이에요. 그러면은 permaneció dentro de hotel durante 3 días y 2 noches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찾으라는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니니까 지워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La Semana Santa가 바뀌지도 않고 고유명사인데다가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찾기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La Semana Santa Pasada를 보면 La Semana Santa Pasada가 제일 첫 문장에 바로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La última vez que la familia Rodríguez fue de viaje fue en la Semana Santa Pasada 라고 해서 이 여행을 로드리게스 가족들의 마지막 여행은 하고 여기서 이게 끊어주는 거죠. 여기 아주 복잡하게 문장 구조를 해놨네요. 근데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La última vez que la última 요 que부터 요 fue de viaje까지가 그냥 que 안에 종속절이에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la última vez que la familia Rodríguez fue de viaje 로드리게스 패밀리가 가족이 갔던 여행의 마지막은 인 거예요. 그러면 la última vez fue en la Semana Santa pasada. 그럼 세마나 산타, 지난 세마나 산타에 갔었던 여행이 마지막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fue de viaje en la Semana Santa pasada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다.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1번, 2번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1번 보면 se hospedó en un hotel bueno 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un magnífico 호텔 de 5 estrellas 라고 해서 5성짜리 호텔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호텔 bueno죠.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사실이구나 지워주시면 남은 건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제 푸는 순서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틀린 거 찾기 문제는 먼저 질문을 보고 그 다음 보기들을 파악한 다음에 보기들 중에서 내가 찾기가 쉬워 보이는 보기를 하나 선택해서 지문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대조해보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운 좋게 내가 골랐던 보기가 한 방에 정답으로 내가 고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줄이고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플렉스업 교재 150페이지에 나온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일부 수정을 좀 했어요. 물론 제가 이 교재를 만든 여러 교수님들과 이런 분들은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많고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문제가 좀 안 좋은 문제들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제가 부분 조금씩 수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들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들 저는 보잘것없는 일개 스페인어 강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부분 수정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 조금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어요. 정답으로 고르기에는 문제는 없으나 이것도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할 만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은 문제 먼저 보면 Donde no se encuentra el quesar 이라고 해서 이 quesar이 저도 뭔지 몰라요. quesar이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quesar이라는 게 발견되지 않는 곳은 없는 곳은 이에요. 없는 곳.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 quesar 부분을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기들을 보니까 en Estados Unidos, en Centroamérica, en la bandera de México, en la mitología precolombina 라고 해가지고 4개가 나왔어요. 자, 대문자 투성에다가 국가 이름이 나왔으니까 찾기가 참 쉽겠네요. 그죠? 일단 이 깻살 부분을 찾아봅시다. 왜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깻살이 나타나지 않은 곳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깻살 부분, 깻살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 게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질문에서 명확하게 물어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 안에서 정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el quesar es un pájaro hermoso. 아, 깻살이 새인데, pájaro 새예요. 새인데 아주 아름다운 새구나. con largas plumas en su cola. 꼬리가 아주 긴 깃털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새구나. 아, 이제 알겠네요, 저도. 깻살은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서 el cual es muy importante en la mitología precolombina. 라고 해서 여기 mitología precolombina는 아까 여기서 문제 보기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 새는 매우 중요하대요. en la mitología precolombina. 자, precolombina가 뭔지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이 뒤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anterior a los viajes a América de Cristóbal Colón. 자, 크리스토발 콜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콜럼버스예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크리스토발 콜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발 콜론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기 이전을 프레콜롬비나라고 해요. 그래서 미톨로히아는 신화예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프레콜롬비나 신화에는 이 매우 중요했던 새가 바로 이 깻살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깻살은 이 신화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나 미톨로히아 프레콜롬비나는 일단 지워주고 갈 수 있겠어요. 왜냐면 나타났으니까. 이 질문에서는 안 나타나는 곳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El quesar se encuentra 드디어 나옵니다. 어디에서 발견이 된다. 어디에서 보여진다. Se encuentra principalmente 대부분 en el sur de Estados Unidos. 자, Estados Unidos는 미국이죠. 자, 미국 나왔네. 틀리네. 체크해 주시고 멕시코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멕시코 여기 멕시코 나왔는데 La bandera de México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모 모르겠어요. 라반데라가 없이 멕시코라고 나왔으면은 우리가 지워줄 수 있겠는데 La bandera 국기 멕시코 국기에 나타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멕시코에 나타난다고만 한 거예요. 자, 이 센트로 아메리카 그리고 중미 지역에서 보여진다. 그럼 센트로 아메리카 지워주면 되네요. 명확하게. 그러면 남은 정답은 아리까리했던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뒤에 마저 보면 Pero es considerado como símbolo nacional de Guatemala. 과테말라의 심벌로 국가 심벌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깻살이. 그래서 de hecho 사실상 se puede apreciar en la bandera de dicho país. La bandera가 여기 나왔는데 이 dicho país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나온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dicho país는 이 과테말라입니다. 그래서 이 과테말라의 국기에 나타나는군요. 이게 멕시코에 나타나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en la bandera de México는 틀린 게 되겠군요. 하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질문해서 명확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정답을 해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50페이지 똑같이 있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Cuál de las siguientes afirmaciones acerca del castellano es verdadera? 라고 해서 참을 찾는 문제예요. 참을 찾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을 갖다가 집어넣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전반적으로 다 읽어야지만 이 베르다데라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르다데라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모든 문제, 독해 문제 50개 다 풀 거잖아요, 여러분들. 90초 안에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푸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베르다데라라고 했으니까 참인 것을 찾는 이런 문제들은 뭐 명확하게 물어보는 건 여기가 또 카스테이아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명확하게 카스테이아노와 틀린 것은, 그냥 만약에 이 위에 보기 지문과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은 모든 지문의 문장들을 좀 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카스테이아노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카스테이아노 부분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카스테이아노 부분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일일이 다 해석을 하시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일이 다 해석하지는 말고 눈으로 보면서 이 카스테이아노가 나타나는 부분에서 멈춰서 그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antes de la llegada de los españoles a América, 아메리카에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se hablan varios centenares de lenguas indígenas en ese continente. 이 대륙에는 인디오들의 언어들이 여러 가지가 수백 개가 있었다. 많았다. desafortunadamente, 여기서 조금 이제 운이 안 좋게도 라고 하면서 좀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앞에 거랑. Desafortunadamente, la mayoría de ellas. 여기서 ellas는 뭐예요? lenguas indígenas예요. 바로 앞에 거. 그래서 la mayoría de ellas han ido desapareciendo con el pasar de los años. 자, 해가 거듭할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인디오들의 언어들이, 인디헤나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카스텔라노가 눈곱만 치도금이 안 되고 있어요. 자, desde que los españoles pisaron tierras americanas. 자, 스페인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걸 밟았을 때, 밟은 다음부터 empezó un intercambio cultural, 문화적 교류가 있었고, y el castellano, 드디어 나옵니다. castellano comenzó a enriquecerse con palabras provenientes de las lenguas habladas en el Nuevo Mundo. 자, Nuevo Mundo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신세계죠.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신세계였던 거예요. 신대륙. 신대륙에서 말하던 언어, 사용되던 언어들에서 비롯된 단어들과 함께 enriquecerse는 풍부해지다. 자, rico라는 단어 아시죠? 그거를 enriquecer 하면은 부유하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 해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진 거예요. castellano가 더 풍부해지게 된 거죠. El castellano comienza a enriquecerse con palabras provenientes de las lenguas habladas en el Nuevo Mundo.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것, 이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기존의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썼던 언어니까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언어들과 함께 더 풍부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Dichos términos son conocidos como americanismos. 이런 단어들을요, americanismos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astellano에 대해서 참인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 castellano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 찾으면 돼요.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castellano가 풍부해졌는데 기존에 있던 언어들, Nuevo Mundo 또는 Indigena 들이 사용하던 이 언어들과 함께,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들과 함께 풍부해졌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보면 se originó en el Nuevo Mundo. 이거는 오리히노 뭐 기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이건 일단 정답이 아닙니다. ha ido desapareciendo al pasar de los años.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던 것은 castellano가 아닌 lenguas indígenas였어요. Se usó como medio de intercambio religioso entre dos mundos. Entre dos mundos. dos mundos는 스페인, 에스파뇰과 기존에 있던 누에보 문도 이 둘 사이에서 인테르캄비오 됐던 거는 뭐예요? cultural이었어요. 그죠? cultura였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Ha adoptado muchos términos originarios de lenguas americanas. 자, lenguas americanas는 여기서 결국은 lenguas indigenas나 lenguas del nuevo mundo나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언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어들이 오리지널인 원래 사용하고 있던 단어들과 함께 여기서 테르미노스는 palabras 똑같은 겁니다. 이 용어들이 많이 채택됐다, 많이 채택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르다데라 같은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보기 지문을 다 보긴 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쓱쓱쓱 지나가면서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보다가 그랬구나 보다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질문에서 명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보면서 정답을 골라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90초 안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90초 안에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지문은 계속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기만 해서는 실력이 늘진 않아요. 늘긴 늘어도 조금 늘겠죠. 이런 전략들과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3개 다 풀어봤어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요령껏 문제를 잘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페드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ue tenga buena suerte. Chao.